안녕하세요, 캘린더입니다. 오늘은 캘린더의 차트 초등학교 두 번째 영상, 입학 트레이딩뷰 이용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초등학교를 입학하실 때 기초적인 생활 습관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차트 분석에 있어서 이 트레이딩뷰란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을 아시는 것이 차트 분석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입학에 대해서 트레이딩뷰 이용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테니 차근차근 하나하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차트를 누르시면은 다음과 같이 차트가 뜨겠죠. 그리고 차트에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순서대로 윗줄, 오른쪽 줄, 그 다음 아래, 그 다음 핵심적인 왼쪽 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위에 첫 번째입니다. 여기는 누르시면은 홈으로 아이디어, 스크립트, 새 소식 이런 식으로 있게 되는데, 나중에 제가 홈페이지에서 여기를 누르면 똑같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서는 종목명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비트코인 달러 차트를 보고 싶다면 BTC USD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환율을 보고 싶다면 USD 그리고 KRW를 누르시면은 미국 달러를 우리나라 원으로 사는 종목명을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비트코인으로 돌아와서 오른쪽에는 시간 프레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 프레임에서는 1분부터 한 달까지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즐겨찾기를 이런 식으로 눌러두시면은 여기에 추가가 되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봉, 일봉, 4시간봉, 1시간봉, 30분봉, 15분봉까지 정도를 즐겨찾기를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당연히 캔들이 일봉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 오른쪽에는 차트 형태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용하는 캔들, 그리고 1학년 1학기에서 설명을 드릴 이 봉 차트에 대해서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캔들로 돌아와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를 누르시면은 다른 종목과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달러와 S&P 500을 비교한다면 여기서 추가를 했을 때 S&P 500과 같이 비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암호화폐와 비교를 하고 싶다면 비교를 눌러서 심볼 넣기에 예를 들어 이더리움 USD를 검색을 하시면은, 그러면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달러 차트에 이더리움 USD 차트가 겹쳐서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다시 세팅해서 캔들 모양으로 바꾸면은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이 밝은색은 비트코인이고 여기는 이더리움 차트로 더 많이 올라갔다가 더 많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오른쪽에 있는 지표는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빌트인 지표에서는 트레이딩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이 지표들이며,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지표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퍼블릭 라이브러리란 사람들이 직접 스크립트 용어를 통해서 만든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눌러보시면은 당연히 이 지표가 추가가 되어서 여러분들께서 분석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겠죠. 내 스크립트에서는 제가 직접 스크립트 용어를 통해서 만든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볼륨 프로파일에서는 볼륨과 관련된 이 지표들이 되어 있으며, 여기 유료 추가 기능에서는 이런 식으로 직접 돈 주고 지표를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30날 무료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공짜로 30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사용해 보신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템플릿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설정한 이 지표나 여러가지 세팅 값을 한 번에 세이브를 해서 템플릿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리 설정해 놓은 보조지표 1을 누르면 바로 이런 식으로 RSI, 스토캐스틱, 머니플로우, 맥디, 스토캐스틱 모멘텀 지표를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얼러트 기능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얼러트 기능은 알림을 직접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달러에 대해서 제가 하향 돌파할 때 이 값은 3000달러가 되면은 내가 이 알림이 울리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딱 한 번 매번 할 수 있고, 매번 울리게 할 거면 매번을 클릭하면 되겠죠. 그리고 오픈엔디드를 체크를 풀어놓으면 만기 시간이 있게 되며, 오픈엔디드를 체크를 해두면 만기 시간이 없이 평생 동안 매번 3000달러에 하향 돌파할 때마다 알림이 올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소리 내는 거나 이메일 보내기, 문자 메시지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서 사용하면 되겠죠. 리플레이 기능은 과거의 차트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 4월 25일부터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하다면 체크를 한 뒤에 재생 버튼을 누르면은 차트가 이런 식으로 과거부터 움직였던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속도는 이런 식으로 줄였다가 느렸다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되돌리기, 그리고 다시 실행 같은 이 컨트롤 Z와 컨트롤 X 키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레이아웃 고르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레이아웃을 여러가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칸을 직접 나누어서 4칸으로 보게 되거나 8칸으로 보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눌러서 8칸으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레이아웃은 본인 편한 대로 하시면 될 것이지요. 그리고 모든 차트에서 싱크가 있습니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클릭해 두면은 이 종목이 한꺼번에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 차트가 모두 이더리움 USD로 바꿀 수 있겠죠. 다시 풀어놓으면은 하나만 누르고 했을 때 비트코인 달러만 이런 식으로 하나만 바뀔 수 있게 됩니다. 구간과 시간도 한꺼번에 여러분들께서 누르시면서 확인할 수 있고, 여기 그리기 같은 경우에는 그리기를 눌러두고 그리기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 추세선을 그렸을 때 한꺼번에 내 차트에서 모두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여기 레이아웃을 저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저장하는 것은 컨트롤 S를 누르거나 아니면은 구름 표시를 누르면은 저장이 되며, 오토 세이브 온은 자동적으로 저장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 바꾸기는 내가 지금 저장할 레이아웃을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이 저장할 레이아웃은 차트 레이아웃 불러오기에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모두 저장해 놓고 사용 중에 있죠. 새 차트 레이아웃은 새 레이아웃이 만들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새 거가 만들어진 것이죠. 오른쪽에는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톱니바퀴에서는 여러가지 설정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습, 눈금, 배경, 타임존, 트레이딩, 이벤트 얼러트가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톱니바퀴를 누르게 된다면 이전 종가의 바 색칠하기는 앞선 캔들에 대해서 종가의 바를 색칠하는 것이고, 캔들 색깔이나 꼬리 색깔을 여기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가의 라인에 대해서도 색깔을 이런 식으로 빨간색 아니면 연두색으로 색깔을 바꿀 수 있지요. 눈금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눈금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값 스케일에 대해서 왼쪽을 누르면 왼쪽에도 이렇게 스케일이 만들어지게 되며, 여기서는 지표 현재가 정도 체크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배경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처음에는 이 세로 격자선과 가로 격자선이 하늘색으로 있을 텐데, 이게 꼴보기 싫다면은 이 색을 흰색으로 바꾸시면은 여기 있는 그 하늘색 격자선들이 안 보이게 될 것입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 있는 것에 대해서 체크를 풀면 안 보이게, 그리고 체크를 하면 보이게 할 수 있고, 시고 저 종값도 시가, 고가, 저가, 종가를 한꺼번에 보이게 안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 체인지 밸류는 얼마나 시가에 대해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며, 지표 이름도 지표를 설정하면은 지표 이름과 지표 인자와 지표 값이 배경에 볼 수 있게 없게 할 수 있습니다. 타임존은 이 서울 시간으로 여러분들께서 설정을 하시면 되며, 트레이딩은 크게 사용할 것은 없습니다. 이벤트나 얼러트도 사용할 것이 없지만, 얼러트 라벨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얼러트 설정을 해놨을 때 여기 선이 하나 생길 것입니다. 이것도 이 체크를 풀어주시면은 얼러트가 이 선이 보이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확대키를 누르게 되면은 차트가 크게 볼 수 있게 되며, 다시 ESC를 누르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카메라 버튼은 스냅샷 찍기입니다. Alt S로도 할 수 있으며, 이런 식으로 주소를 카피해서 쓸 수도 있고, 이미지 저장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오른쪽 마우스를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퍼블리쉬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분석글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여기에 제목을 쓰고 글을 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방금 그 찍은 스냅샷에 대해서 링크를 따와서 방금처럼 글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카피를 한 뒤에 퍼블리쉬에서 분석을 퍼블리쉬 할 수 있겠죠. 맨 윗줄에 설명이 끝났습니다. 하나하나 여러분들께서 직접 눌러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오른쪽 줄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눌러보시면서 이용을 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아이콘은 와치리스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명을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클릭 한 번만으로 이 종목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얼마나 변동했는지, 그리고 현재가가 얼마인지 눈으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심볼 넣기에 마찬가지로 종목명을 넣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추가를 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더리움 달러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얼마나 내려갔는지, 그리고 변동률이 얼마인지도 확인할 수 있겠죠. 일간 범위는 아침 9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셀과 바이는 테크니컬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트레이딩뷰에서 직접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해서 팔아야 되는지 사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얼러트 기능입니다. 여기서 얼러트에서 플러스를 눌러도 아까 설명을 드린 얼러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데이터 윈도우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시가, 고가, 저가, 종가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지표값에 대해서도 지표가 만약에 RSI가 추가가 되어 있다면
RSI의 값도 한 번에 볼 수 있겠죠. 물론 여기서도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한 리스트입니다. 크게 볼 건 없으며 여러가지 주식에 대해서 그냥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달력도 크게 쓸만한 것은 없습니다. 내 아이디어에서는 제가 직접 퍼블리싱한 아이디어를 한 번에 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1월 29일 날 보고 싶다면 1월 29일을 클릭해서 제가 올렸던 글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밑에는 공개 채팅입니다. 공개 채팅에서는 가상화폐 채팅방이나 외환시장 채팅방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비밀 채팅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디어 스트림입니다.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트레이딩뷰의 탑우서들이 글을 올리게 되면은 바로 알림이 뜰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팔로우를 하고 있으시다면 이 아이디어 스트림을 눌러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는 알림이 있습니다. 제가 설정한 것에 대해서 팔로우하는 소식이나 아니면 댓글 단 소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에서도 코멘트나 좋아요나 채팅에서 언급한 것을 체크를 해두고 제가 이 알림이 뜰 수 있게 하겠죠. 아래에는 오더 패널이 있습니다. 오더 패널은 브로커 커넥트, 지금 트레이딩뷰에서는 폴로닉스란 거래소를 연결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폴로닉스에 대해서 API 키를 설정을 한 뒤에 비밀번호를 설정을 하면은 연결해서 트레이딩뷰에서도 직접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밑에는 호가창이 당연히 보일 수 있겠죠. 그 밑에 마지막으로 물음표에 도움말이 있습니다. 컨택트 서포트나 스테이터스 페이지, 기능 개발 개선 요청도 홈페이지에 맨 밑에 나와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릴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랫줄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랫줄에는 크립토 스크리너, 텍스트 노트, 파인 에디터, 전략 테스터 이런 식으로 폴로닉스가 있습니다. 먼저 크립토 스크리너를 눌러보시면은 지금 암호화폐에 대한 바로 차트를 누를 수 있습니다. 오실레이터 레이팅에서 중립인지, 셀인지, 바이인지 이런 시그널을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이유가 ADX, AO, ATR, CCI 등 여러가지 지표에 의해서 어떤 게 바이 시그널인지 어떤 게 셀 시그널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크립토 스크리너로 볼지, 스탁 스크리너로 볼지, 포렉스 스크리너로 볼지 이 화살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노트는 여러분들께서 여러가지 노트를 입력하고 싶다면 여기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인 에디터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지표를 새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적용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다가 직접 스크립트 용어를 써가지고 지표를 만들곤 합니다. 그리고 전략 테스터 같은 경우에는 스트래터지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성공률이 얼마 되는지 실패율이 얼마 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볼린저 밴드 RSI 더블 스트래터지를 이런 식으로 클릭하게 되면은 1봉을 했을 때는 순이익이 마이너스 3.24%고 1시간 봉을 했을 때는 순이익이 마이너스 10% 그리고 승률은 56%가 됐다라는 결과값을 한꺼번에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RSI랑 볼린저 밴드 가지고 매매를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실패를 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파인 에디터에서 값을 보고 수정을 해서 여러가지 성공률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폴로닉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트레이딩뷰에서 폴로닉스랑 거래소에 연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API 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랫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추기를 눌러서 없앨 수 있고, 다음은 왼쪽 줄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가지 아이콘이 있으며 차트 분석에 있어서 하나하나 활용할 수 있는 이 아이콘들이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점이 있으며 여기 오른쪽에 커서가 있습니다. 커서를 눌러보시면 크로스나 화살표나 지우개를 바꿀 수 있습니다.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모양이 나오고, 당연히 점 모양을 누르면 점 모양이 나오겠죠. 지우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그리신 이 지표를 눌러서 딜리트 키를 눌러도 금방 지워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트렌드 라인 툴이 있습니다. 추세줄이나 가로줄, 가로빗, 세로줄 이런 식으로 있게 되는데, 제가 즐기찾기 한 것이 대부분 쓸만한 것입니다. 추세줄 같은 경우에는 추세선을 그릴 수 있는 이 툴입니다. 클릭을 한 뒤에 두 점을 있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러한 툴들이 나오게 될 텐데, 오른쪽 끝을 연장을 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연장이 되게 되고, 그리고 왼쪽으로 연장을 하려면은 여기 왼쪽에서 왼쪽 끝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살표 모양으로도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색도 바꿀 수 있고, 두께도 얇게 아니면 두껍게 바꿀 수 있습니다. 모습도 점선, 실선, 그리고 눈금선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설정은 이 톱니바퀴를 눌러서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도 세팅값에서 톱니바퀴의 모양을 할 수 있습니다. 모습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색깔도 변할 수 있고 두께나 모양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른쪽 확장, 왼쪽 확장도 체크 표시를 해서 할 수 있죠.
여기서 정상으로 바꾸고 얼러트 기능도 여러분들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추세선을 돌파할 때 얼러트가 뜰 수 있게 합니다. 다음은 인포라인입니다. 인포라인은 이 상승부터 하락에 대해 각도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폭은 얼마나 떨어졌는지, 시간으로는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를 한꺼번에 보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로줄 같은 경우에는 지지선이나 저항선을 활용할 때 여러분들께서 그리실 수 있습니다. 가로줄을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며, 마찬가지로 오른쪽 마우스 세팅이나 아니면은 설정 값을 통해서 실선이나 점선이나 눈금선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세로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설정할 수 있겠죠. 지금 1시간분 기준으로 1월 17일 14시라는 이 세로줄의 설정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추세선처럼 화살표를 그릴 수 있으며, 패러렐 채널은 평행 채널을 두 점을 클릭을 해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툴에서는 피보나치와 관련된 그리고 다른 툴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피치포크도 한 번씩 여러분들께서 써볼 수 있는 이런 분석 툴이고, 보통은 피보나치를 사용할 때 피보나치 되돌림을 눌러서 한 점과 다른 점을 이어서 이 피보나치 비율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툴에서는 붓이나 네모나 타원, 세모, 다선형, 곡선, 더블 곡선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선형 같은 경우는 점을 여러 번 그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것이다, 엘리어트 파동이나 아니면 모양 등을 설정할 수 있게 되며, 같은 점을 한 번 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다선형 모양이 끝나게 됩니다. 다음에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텍스트를 통해서 어떤 문자를 사용하고 싶은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콜아웃이란 말풍선도 설정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여러가지 하모닉 패턴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모닉 패턴이나 엘리어트 파동을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역시나 오른쪽 클릭을 통해서 모양을 슈퍼 밀레니엄이나 마이너 이런 식으로 이 모양이 바뀔 수 있게 하겠죠. 다음은 매수 포지션, 슈포지션, 기간, 가격 범위, 봉 패턴이 있습니다. 매수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해서 여기에 매수 포지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가격에 오면 사겠다, 그리고 목표가는 여기로 두게 되고 손절값은 여기다 두겠다 하면은 여기 지금 4,304달러가 목표가가 되고 손절은 3,195달러가 설정되게 됩니다. 반대로 숏포지션은 이 값을 오게 되면은 내가 손절을 하겠다, 목표가를 잡을 수 있겠다 할 수 있겠죠. 기간 같은 경우에도 한 점부터 오른쪽에 다른 점까지 해서 봉이 몇 개인지, 그리고 시간으로는 81일 걸린다 이런 식으로 날짜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가격 범위는 위에서 아래로 얼마나 가격이 올랐는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1165달러가 올랐다, 36.32%가 올랐다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봉 패턴 같은 경우에는 한 점부터 다른 점까지 있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모양이 똑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밑에는 여러가지 아이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꾸미고 싶다면 하나하나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밑에는 줄자가 있으며 제기는 크게 사용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거의 다 방금 설명드렸던 가격 범위나 기간을 통해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돋보기 모양은 크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이런 식으로 크기를 줄일 수 있겠죠.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인 이 마그넷 모드입니다. 마그넷 모드 같은 경우에는 누르게 되면은 자석처럼 똑같이 붙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추선을 그릴 때 마그넷 모드를 끄고 사용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그냥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마그넷 모드를 킨다면은 꼬리나 저점과 고점에 자석처럼 붙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추세선이나 가로줄, 세로줄 그을 때 이 마그넷 모드를 켜고 설정을 하게 된다면 쉽게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그리기 모드 유지는 누르시면은 그리기 모드가 유지되고, 자물쇠를 누르면은 드로잉 툴이 움직이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눈 모양은 드로잉 툴을 숨길 수 있습니다. 누르게 되면은 방금 그렸던 추세줄이 안 보이게 되고, 다시 풀게 되면은 원래 그렸던 텍스트나 추세줄 이런 말풍선들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드로잉들을 다른 차트에 복제하는 것이며, 그리고 여기 쓰레기통 모양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드로잉 툴이나 인디케이터를 없애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즐겨찾기 드로잉 툴바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툴 중에는 오른쪽에 이 별 모양을 누르면은 즐겨찾기에서 한 번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롱 포지션을 여기서 클릭하는 것이 아니라 즐겨찾기 여기 설정한 것에서 한 번에 활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밑에는 오브젝트 트리라고 해서 지금까지 그려놓은 것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왼쪽 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트레이딩뷰 홈페이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로그인을 하셨다면 이런 식으로 뜨게 될 것이며, 위에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나 코스닥, 그리고 비트코인 달러, USD 달러, S&P나 니케이 등의 이러한 수치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트레이딩뷰 키를 누르시면 홈으로 갈 수 있으며, 이 I 새 소식을 누르시면은 트레이딩뷰에서 업데이트 되는 것을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서버가 아닌 외국 서버를 가지고 싶으시다면 잉글리시나 아니면 다른 언어로 된 채널을 들어가시면 되며, 한국어로 그대로 두시면 한국 서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는 보통 이 좋아요 순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 분석글이 지금 세 번째로 위에 있게 되겠죠.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타부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기간에 2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여러분들께서 여기 팔로우를 누르신다면 제 코멘트나 분석글 업로드를 확인할 수 있겠죠. 여러가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누르시면은 좋아요나 아니면 분석글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맨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여기서 하우스룰, 트레이딩뷰는 여러가지 복잡하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직접 눌러보셔서 하나하나 설명을 읽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트레이딩뷰는 무료 사이트가 아닌 부분적 유료 사이트입니다. 여기 프라이싱을 눌러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플랜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을 지금 사용하고 있으며, 여러분들께서는 프로 플러스 프리미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가지 기능을 다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큰 차이는 레이아웃단 차트수, 그리고 동시 사용 디바이스나 차트당 지표수, 이런 것들이 다르다고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여기 아이디어, 마켓 스크립트, 스크리너, 차트 더보기가 있습니다.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보고 싶은 종목, 예를 들어서 에셋클래스에서 통화나 주식, 지수, 선물, 가상화폐 등을 클릭해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이에 대한 종목 분석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차트 패턴이나 하모닉 패턴, 트렌드 어널리시스, 테크니컬 인디케이터, 이런 것들을 직접 눌러보시면은 이에 태그된 분석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켓에서는 방금 종목명을 확인할 수 있으며, 메이저, 마이너, 이런 식의 통화, 주식, 지수, 선물, 가상화폐, 채권, SFD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에서도 이런 식으로 오실레이터의 지표들, 그리고 거래량에 관한 지표들에 대한 태그된 분석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머니플로우 인덱스에 대한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게 되면은 머니플로우에 대한 지표의 설명이 있고, 그리고 이 글이 태그된 분석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크리너는 아까 설명을 드렸으며, 차트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눌러보시면 차트가 바로 뜨게 되고, 모든 차트 레이아웃은 아까 오른쪽에서 설명을 드린 차트 레이아웃과 같습니다. 그리고 더보기에는 여러가지 밑에 써있던 이 기능들이 다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입학, 트레이딩뷰 이용 방법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캘린더에 차트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여러가지 트레이딩뷰 기능에 대해서 숙지를 해두시고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